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나온 노동신문 논설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1월 17일입니다. 예. 노동신문 1면에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 공세의 포성을 높이 올리자 이런 긴 제목의 네. 논평이 실렸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말 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자는 이른바 대대적인 그 대중운동을 지금 펼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운동으로 사상공세 강화하자는 걸 촉구하는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논평을 분석한다기보다는요. 오늘은 그 논평을 쭉 읽어보면서 네.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소 말꼬리 잡기식 비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제목만 보고 내용만 간략하게 짚어주신 대로 보면은 뭐 뻔한 얘기 또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대표님께서 조목조목 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 또다시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천만 인민의 투쟁 기세는 대단하다. 이걸 쭉 읽고 있는데 뭐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천만 인민의 투쟁 기세는 대단하다. 이게 괜히 말꼬리를 잡고 싶어졌어요. 지금 네. 인민들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과연 그 투쟁 기세가 대단한 현실인가 네. 싶었어요. 주민들을 끌어들였네요. 네. 네.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작년 말 생계가 어려워지자 집과 가재 도구, 옷을 팔고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린 주민들 이야기 아마 전해줬을 네, 거예요. 기억납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됐는데 예.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새해가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1월 8일 날 네. 양강도 풍서군에서 산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40대 최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로 아이고,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예. 최근 신의주와 삭주 그리고 이제 거기 국경뿐만 아니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포에서도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그다음에 오. 목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했어요. 네, 이거 지금 코로나 코로나 증상인데요? 증상과 예. 유사하잖아요. 근데 열이 나는 주민들이 인민반과 지역 보건소에 지금 신고는 하지만 치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 약도 당연히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코로나인 것 같다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냐? 뭘까요? 최고 지도자가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선포를 작년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 음.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다가는 이거 형장의 이슬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차마 하소연도 못하는 거고요. 또 1호 특각 경비원, 특각 경비원 하면 그래도 네. 꽤 중요한 직책을 하는 군인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탈영 후에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으로 예. 6차 전원회의에서 엄청난 성과라며 자랑하던 평양 송신 송화지구 80층 아파트에 최근에 일부 살림집에 물이 끊겨서 물이요. 이제 막 지었는데 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음. 상황. 자, 간부들의 투쟁 기세는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또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날에 새벽에 선물까지 보냈으니까. 새벽 배송했었죠. 근데 수많은 예. 인민들은 사실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추위를 견디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마 전원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네.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천만 인민의 투쟁 기세가 대단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인민의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고 천만 인민의 투쟁 기세를 내세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제목이죠. 자, 다음 지적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상을 틀어주고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사상. 그러니까 이 네. 제목이 뭐였냐면 아까 사상 공세의 포성을 그러네요. 높이 올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정책을 관철하는데 언제나 북에서는 사상 사업을 앞세우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그렇죠. 찾는 것이겠죠. 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사상을 아무리 앞세우고 강조해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걸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예.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근데 이번 논평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 이 사상을 강조하려고 네. 북에서 늘 하던 말입니다. 계란에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이번에 또 강조해 놨어요.
근데 바위를 왜 계란으로 깨는 걸까요? 그러게요. 바위는 바위를 더 센 걸로 깨려면 깨야죠. 계란으로 깰 네. 필요가 전혀 없고 음, 폭파하려면 폭약을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바위를 자르려면 바위 절단기를 이용하면 큰 음. 화강암도 자를 수가 네. 있어요. 거대한 바위에 굴을 뚫고 싶다? 그러면 역시 거대한 터널 굴착기라고 그래서 굴을 뚫는 기계를 사용하면 바위를 깨트리거나 자르거나 굴을 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러게요. 겁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계란에 어떻게 또 사상을 재웁니까? 위대한 사상 이론가이신 최고 참. 지도자 동지는 네. 과연 계란에 사상을 재울 수 있고 네. 또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걸까요? 그러게 저는 말입니다. 없다에 100만 네. 달러 걸겠습니다. 네, 많이 읽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을 앞세우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 네.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사상 얘기만 정말 몇십 년 해왔는데 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북한 경제만 봐도 대표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를 북한 정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평에 조금 문장이 있네요. 인민 경제의 성과적 발전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 노동 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 한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투쟁 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다. 상당히 긴 이런 대목이 또 있네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네요. 네.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자. 너무 과거 얘기를 또 하네요. 과거로 네.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거의 한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같아요. 1990년대 전 네. 세계 사회주의가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60년대, 7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 정신과 기치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 진실을 감추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당성, 충성심 높다는 간부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노동자 네. 농민이 주인이라는 이 사회주의 사상, 음. 노동 계급성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나요? 진심으로. 제가 볼 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인민, 노동자 농민을 억누르고 쥐어짜서 그다음에 뇌물 받아서 네. 생존하려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간부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뼈아픈 들었습니다. 대목이네요. 네. 최근에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그래도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당부하는 부모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그래요. 시대에는 예. 어느 정도 사회주의에 대한 열정과 진심 어린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그게 같아요. 일반 주민들에게도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주민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사회주의 1980년대, 90년대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그 실패가 명백해지면서 또 북한에서 고난 행군을 거치면서 지금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디 몸 건강히 살아 돌아오라.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네. 말하는 부모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의 정신과 기치가 아니라 21세기의 정신과 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과 지도자가 과연 21세기 정신이 무엇이고 네. 어떤 기치를 들어야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은 과거에 머물 때가 아니라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에 지적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 정치적 영도력의 원천은 네. 사상과 정책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있다. 그것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정치 사업, 사상 사업에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당은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애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고 최대의 힘을 넣어 자, 이게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반만년 민족 사상 가장 네. 영광스러운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탄생시켰다. 자화자찬인데 지금이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과연 반만년 민족 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가? 적어도 북녘 땅에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네. 슬프고 부끄러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990년대 사회주의의 핵심 제도인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로 수백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자, 지난 100년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3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역사가 과연 있었나? 그러게요. 우리 민족이 가장 예. 불행하다고 해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에도 제 기억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전쟁 시기에도 전쟁이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수백만이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참. 그렇게 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네. 어쩌면 5,000년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잘못된 사상과 정책을 앞세워서 인민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역사를 과연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목조목 짚어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논평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주신 와중에 이 논평을 통해 좀 노동당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비유를 네. 하자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배고픈 인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밥이나 진짜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떡, 그림으로 그려진 떡을 내밀고 있는 모습, 그림으로 그린 밥을 내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비춰졌어요. 그 논평을 가만히 읽다가 네, 논평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 행로, 불굴의 투쟁, 기적적 승리, 고결한 충의심, 애국의 열정, 거창한 학습 열풍, 네, 적극적인 사상 동원, 혁명적인 사상 공세, 심지어 숭고한 의도, 네. 세상에 온갖 멋지고 아름다운 말은 다 가져다 끝없이 나열하고 있어요. 논평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로 네. 치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일단. 정작 인민을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입힐 옷을 짓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주인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네. 이렇게 끝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말만 나열하고 있는 모습.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어떤 것인가? 이미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른바 수십 년 전의 그 방법들. 뭐 생산력을 높이자, 사상을 앞세우자, 자력갱생하자,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자 등등. 해마다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70에서 80년 제시해봤자 여전히 안 돼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네. 그런 사실을 과연 그러게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인민들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인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중요할 때인데 과연 인민들이 이걸 진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자, 사실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 노동당의 역할일 텐데 노동당에겐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상과 노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상이 어떻고 자력갱생 노선 무슨 뭐 핵 보유국이 최근에는 네. 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우리 시대에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뭐 가지고 온 나라를 주체사상하겠다 등등등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100년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길을 심지어는 저는 북의 최고위급 간부들도 그 노선이 정말 진심으로 옳다고 믿는지 네.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잘못된 사상과 노선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과 노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민족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활 단위 속에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자연히 자력갱생 노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통하지 않죠. 19세기에는 뭐 자력갱생 노선이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화 시대의 자력갱생 노선은 고립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길입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야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인 건데 우리끼리 하겠다? 그거 가난의 길이죠. 그래서 개방하고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는 개방과 국제협력 노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쌓아 올린 고립의 벽을 부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중국 당연히 협력해야 되고요. 중국만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나라들과 무역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시키자고 말만 하지 말고요. 선진 사회로 가서 공부하고 그 사회에서 직접 살아보고 네. 그 사회의 과학기술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진 사회의 사상과 문화, 그들의 제도와 생활, 그 나라들이 왜 잘 사는지 네. 그 비결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나라의 사상과 문화에 있고 그들의 제도와 생활에 있습니다. 그거 못 보게 하고 차단하고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국가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활용하라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3년 새해 노동신문 논평을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자, 얽힌 실타래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참 답답해 보이지만요. 북한 노동당의 또 정부의 과감한 결단만 있다면요. 또 그 어느 곳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주신 제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부디.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